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MBC 뉴스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서 점점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김건희 명품백 사건처럼 아예 뉴스 자체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9.19 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이 전쟁을 언급했다는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MBC가 보여주었던 선후좌우를 비교하면서 왜 이런 반응을 서로가 보이는지, 국익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전문가 의견조차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날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너무나 무뎌지는 모습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은 이제 가능성이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며 이렇게 위협했는데요. 뉴스를 보도하기 전 앵커의 간추린 멘트는 뉴스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앵커가 9.19 제3항을 우리가 효력을 정지할 때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북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뉴스의 질은 최소한 2배 정도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떠넘겼다로 마무리해버리면 상한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는 빼고 배탈난 것만 보도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전방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으로 응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쟁 관련 테마주를 검색할 것이라는 우스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 11일 만에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의 세밀 조정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초원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조직된 정찰위성 운영실은 12월 2일부터 자기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또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논평원의 글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 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논평원은 또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됐다며 남측이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 감시를 제한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논평은 이 같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에선 조선중앙통신군사 논평원이라는 지면에 논평자 이름이 없이 논평을 실었습니다. 뉴스에서 시청자를 조금 더 배려한다면 김여정처럼 실명으로 북한 당국자가 논평이나 성명서를 실을 때와 지금처럼 익명으로 논평을 실을 때의 차이를 설명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논평원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 논평원인지 지면 이름이 논평원인지도 시청자들은 모릅니다. 실명은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익명은 불만은 많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악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듯 보입니다. 전형적인 겁먹은 개의 모습처럼 요란한 북한의 반응입니다. 사실 겁을 먹을 만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호적인 말은 북한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대량 응징 원점 타격 초토화 킬체인 이런 말만 1년 반 동안 하고 있고 툭하면 마실 나오는 것처럼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폭격기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까지 툭하면 날아오니까요.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충돌이 일어나거나 군사적으로 적대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정권에 도움된다고 믿는 윤석열은 국민의 기대와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겠지만 두려움에 떠는 북한 수뇌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야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지닌 전력이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둘 다 망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입니다. 핵을 빼면 전력이 약한 북한이 선제 공격으로 전면전을 도발할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유비무환이라고 언제나 만약의 경우를 우리 국군은 대비해야 하고 어처구니 없는 적대 일변도 정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모되는 국력도 엇보려니 하고 그놈을 뽑은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궁금TV처럼 그놈을 안 뽑은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무척이나 억울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이런 뉴스가 나갈 때마다 전쟁을 걱정합니다. 제대한 지 1년 된 우리 아들도 농담처럼 말하지만 전쟁 날까 걱정합니다.
북한이 NLL 주변 해안포를 개문하고 휴전선 일대 감시초소를 재설치하는 등 도발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어제 서부전선 방공진지 등을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적극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그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근무해 주기 바랍니다. 김 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도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압도적 능력으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전쟁 운운하는 도발적 논평에 육군본부에서 대변인 논평으로 대신하지 않고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 안위가 빠지고 수고를 격려하는 응원이 빠진 것인데 응징 위주의 명령은 전방의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해병대 사건에서 그릇된 일처리로 일반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있습니다. 해군도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미사일 SM-2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하며 실전 교전 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응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경계태세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유도했던 것처럼 그런 반평화적인 의도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정치적 이익을 조금 얻자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무책임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세계의 전쟁 기운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 다음이 한반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의 짧은 휴전이 끝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다시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이제 피난민이 몰려있는 남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궁금TV는 윤석열이 이스라엘에 빙의되었거나 허황된 엑스포 전망보고처럼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륙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도록 보고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걸 일시에 해소할 방안으로 윤석열이 북한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종점 국정조사,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50억 클럽 특검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터져버린 김건희 리스크. 검찰과 경찰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지만 김건희 뇌물 창고까지 대통령실은 인정했습니다. 엑스포는 대국민 사기극처럼 결과가 나왔고 할 짓 안 할 짓을 모두 동원하며 조직력 와해를 노렸지만 민주당은 견고한 지지자들과 더불어 1년 반을 견뎌냈고 완전히 장악했다 생각한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 상태로 빠져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거나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 모두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요란했던 국정과제들은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자신과 주변을 위해서 무슨 짓을 더 꾸미는지 짐작조차 불가능하기에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안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윤석열을 끄집어내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